이번 강의에서 저희는 4강 도형 기본과 변형 입체라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평면 도형을 입체로 옮기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 자신의 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제 나름의 좀 사진을 가져와서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구조 이해 첫 단계라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원금감까지 어떤 식으로 조금 그려지는지 보는 것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제 손인데요. 지금 한번 이 손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도형화를 좀 진행을 해온 거를 미리 예시를 제가 잡아보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잡는 인체 도형 자체는 이런 타입입니다. 지금 봤을 때 큰 면이 되는 손등의 면이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뻗어나오는 손가락들, 그리고 이 손가락들에서 나오는 둥근 관절들,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런 식으로 총 단계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바깥으로 빼게 되면 대략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율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적어 본 건데 기본적으로 손의 황금 비율에서 저희가 흔히 미술에서 말하기를 손가락과 그리고 이 손등의 비율이 1대1이 되면 황금 비율이다 라고 하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마디가 윗부분이 1, 밑에가 1.618일 때 황금 비율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도형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도 1대1이 아니어서 황금 비율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1대1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과 변형과 그리고 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치화된 것들이 황금 비율이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서 너무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캐릭터 데포르메나 인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행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숙지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도형화를 통해서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도형화를 미리 그어 보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거를 현실로 가져와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연습들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좀 이 형태 자체를 좀 두께감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도형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여기에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밑선을 미리 떠놓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따놓고 위에다가 한번 얹어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입체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밑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우리가 봤을 때 이상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인체를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해보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해요. 사실 여기에서 사각형을 만들고 원을 그리고 하는 방법 자체도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어렵진 않지만 막상 그런 것들은 그려놓으면 뿌듯하지만 의외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간단하게 이 외곽선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저도 사실 입체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방법으로 좀 공부를 했었는데 네, 좀 부끄럽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잘한 큐브의 형태가 이해하기 힘들었거나 내가 좀 난해하다고 느꼈다면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들어 두었으니 조금 더 잘게 쪼개면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형태를 만들어서 이 그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형태에서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려놓은 단순한 도형에는 여기에 마디 형태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마디의 형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관찰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 지금 손의 형태를 보면 대략적인 형태가 마디에서 살짝 튀어나오고 약간 이 부분 자체가 좀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고든 선을 좋아한다면 고든 선으로 형태를 따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약간 울퉁불퉁한 형태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형태를 살려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한번 드로잉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선을 운용을 해 보는 거죠. 이 마디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는 게 더 어렵고 그리는 게 더 훨씬 쉽거든요. 손을 그리다 보면 생각보다 연습을 할 때 많은 학생분들이 "아 손은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사실 손의 형태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난번 3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의 형태도 내가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을 하고 드로잉을 하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조금 손에 대해서 좀 잘 어렵고 '이 형태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신다면 그 손에 대한 이해를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면적인 형태부터 연구를 해 가시면서 천천히 그려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손을 쭉쭉쭉쭉쭉 그려 나가 봅시다. 네, 금방 완성이 되었네요.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이 뼈의 형태도 제가 대략적으로 잡아 두었거든요. 제가 이 뼈의 형태를 잡는 이유는 먼저 형태감을 잡기 전에 입체에 대한 이해감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 전에 잡아 놓은 토대 같은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뼈가 나오는 부분, 좀 더 구조적인 이해를 해 보자면 이 뼈의 형태가 가운데로, 그러니까 손등의 일부분에 뼈가 한 군데에서 뭉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뒤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배워 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는 데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톱이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조금 길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손톱 바디가 제가 좀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손톱이 예쁘진 않은데요. 저의 이상을 담아. 네. 이상적인 손의 형태라는 게 개개인마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에 맞추어서 그려도 너무 좋은 시도지만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살의 형태, 눌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오, 네. 이렇게 하니까 얼추 손의 형태가 지금 잡히게 됐네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선으로만 그었을 때랑 입체감이 밑에 깔려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을 토대로 지금 위에다가 한번
그림자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 레이어를 깔아주고요. 여기 위에 그림자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자는 사진을 참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강 깔아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떤 식으로 손에 대한 드로잉 그리고 입체감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평소에 손을 숨기는 느낌의 드로잉을 자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는 학습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묘사는 스푼펜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스푼펜이 항상 셀식으로 채색할 때 깔끔하고 좀 시원시원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색으로 한 톤만 깔아주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싸하죠? 네. 손톱도 따로. 왜 따로 해주냐면 손톱은 면이 아래쪽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밑으로 눌러주었어요.